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2시 57분쯤 포천시 가산면의 한 비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출동했던 포천 소방서 소방관 한 명이 화재 진압 도중 허리 부상을 입었고 공장 건물 한 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일 자정쯤에는 양주시 백서급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는 거실 등류 난로 부근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연물을 가까이 방치한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저녁 8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침대와 전기 매트 등이 불에 탔는데요. 같은 날 저녁 6시 30분쯤에는 신곡동의 한 상가 간판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목격자에 의해 초기 소화가 이루어졌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남은 불씨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양주 신도시 개발은 20년 가까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당초 준공 목표보다 10년 넘게 늦어지면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고 어떻게 하면 제때 준공할 수 있는 걸까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첫 삽을 뜬 양주 옥정 신도시. 당초 2011년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제 준공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무려 14년이나 늦어진 겁니다. 2006년 지구 지정된 회천 신도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당초 준공 목표였던 2013년에 이듬해에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옥정 신도시와 같은 해 지구 지정된 광석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개발계획 승인이 났지만 기약 없이 사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처럼 신도시 준공 시기가 10년 넘게 늦어지면서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수 양주시 의원은 사업 연장 과정에서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편의시설 축소 등 피해가 잇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주 지연에 따라서 지금 세수 감소가 대략 한 780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또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약 1,530억가량 축소 또는 폐지가 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 원인으로 시행사인 LH가 사업성만을 고려해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몇 년 내에 착공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택지 개발 규모에 따라서 준공은 얼마 뒤에 이렇게 정해놔야지. 이에 대해 전문가는 행정 강화만으로는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지침 보완이 도움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연장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조율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돼가지고 사업 계획을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더 장기간으로 연장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가지고. LH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일정이 지연됐다며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구 12만 명의 양주 신도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지난 20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 방문해 의대생 증원 관련 운영 현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김 시장은 의료기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치료나 중환자실 운영 등에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과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서해상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로 인해 사흘째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인천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2에서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 백령도와 인천 덕적도 등 8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0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또 백령, 대척, 속청도, 순안선 등 3개 항로의 여객선 3척은 선박 검사 등으로 휴항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해상에는 지난 19일부터 높은 파도로 인해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도내 민간 수련병원에 이어 공공의료기관인 도의료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의료원 산하 수원, 파주, 이천 등 3개 공공병원에 8명의 전공의가 아주대 의대 등에서 파견돼 근무 중이며 이날 현재 4명이 사직했습니다. 도는 이들 전공의의 근무 이탈로 당장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면서 발생할 의료 공백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21일 오전 10시 기준 인천 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40명의 67.2%인 36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중 미출근자는 23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 환자를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안내 중입니다. 집단휴진이 발생하는 경우 집단휴진 당일부터 공공의료기관 6곳과 10개 군구보건소에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오는 23일부터는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 운영 병의원 현황 정보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12개 군병원 응급실에 대한 정보 안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시립병원 8곳은 평일 진료 시간을 밤 8시까지로 확대하는데요. 또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 등 시립병원 4곳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본부가 구성되고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 시간이 연장됩니다. 이 밖에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쓰는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는 이 투표용지의 기표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이 중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가 결정됩니다. 정당명을 모두 적다 보니 투표지 길이도 상당한데요. 21대 총선 때는 이 길이가 48cm에 달해 역대 최장 투표지로 기록됐습니다. 남은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인데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했으면 하는 후보 이름 옆에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거명과 후보자 정보, 기표란뿐 아니라 투표관리관 확인란, 일련 번호, 선관위 청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의 모습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선거별로 다른데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9일 후 인쇄합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인쇄된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로 옮기고요. 투표관리관의 검수를 거쳐 포장과 봉인을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참관인이 보는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입구에 특수 봉인지를 붙이고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동행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냅니다. 개표 이후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표된 투표용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는데요. 이의 신청 또는 선거 관련 소송이 없거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도중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한 표, 무효표가 되면 안 되겠죠. 투표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투표 방법. 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표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 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도 무효표입니다. 다만 한 정당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합니다. 인주가 덜 말라 묻어 있어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경우는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이외 여백에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기들 일속만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먼저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맞는 어떤 기준을 빨리 확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도 애가 둘인데 둘 다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집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나도 요번에 명절 지나면서도 보니까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애를 낳아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의정활동비는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과는 별개로 의정 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받는 겁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월 150만 원을 받아왔는데 조례 개정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의원들은 150만 원씩 받던 의정활동비를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를 5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성장기 청소년을 위해 2024년 유무상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데요. 학생 1인당 연간 250일 동안 우유 200ml 1개씩을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한 개당 530원에 공급합니다. 올해는 흰 우유 말고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치즈, 발효유 등 품목을 다양화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나 교육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민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 버스는 경기 지역을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버스이며 현재 고양시 30개와 광명시 26개 등 모두 111개 노선인데요. 또 서울시가 수도권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직접 운행하고 있는 서울 동행버스 3개 노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17일 출범된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8일 기준 42만 장이 판매됐으며 실물 카드는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